오늘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245쪽에 나오는 진언과 다란이 기도 방법. 이렇게 해서 진언이라고 하는 거는 진실된 말, 진실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어. 그래서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 말에 에너지가 있나? 맞아요? 그래? 그게 이제 인도에서 유럽 문화는 말 자체에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어떤 속성을 대변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보면 천지창조할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문화가 있고,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교원영색 선의인이라 말 잘하고 얼굴 낯빛 좁게 하는 놈 중에서 어진 놈 드물다. 그래서 침묵은 금으로, 남자는 과묵하고 좀 말수가 없어야지 나불나불대고 말 많이 하는 놈 대부분 쓰레기더라. 그래서 편은 익을수록 고개가 숙인다는 둥,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둥,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과묵한 사람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고, 그걸 믿음직스럽다라고 봤었던 문화가 있고, 지금은 재밌는 사람이 좋죠, 뭐. 옛날에 그런 사람 얘기 들었는데, 남편이 말수가 그렇게 없대. 아니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경상도 출신의 남편이 그렇게 말수가 없었는데 하루는 짐을 싸더래. 그래갖고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잠깐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미국 파견 같아. 파견. 파견. 그래서 내가 남편이 말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건 말수가 없는 게 아니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년 나가 있는 건데 말을 안 하고 간 거야, 마누라한테. 그거는 단순히 말수가 적은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양반은 말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냥 믿으라고 그랬어. 그걸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말수 적은 사람, 지금은 말 잘하고 재밌고 그다음 표현 잘하는 사람. 예전에는 표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야지 말로 이렇게 뭐 떠들고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좀 저급하게 봤죠. 그래서 그래서 동아시아하고 인도에서 유럽까지하고의 문화권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불교는 인도 문화니까 말잔치가 많죠. 그래서 이 스님 저 스님 뭐 다 할 거 없이 다 법문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메인은 기도에서의 가장 큰 메인은 축원입니다. 축원. 말로 빌어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말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한다더라. 유교식으로 말하면 말은 어눌하게 행동은 민첩하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권이 다른 거예요, 지금 두 개가. 그리고 불교는 인도 문화에서 출발했으니까 아무리 동아시아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원 뿌리가 인도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어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축원과 축복 이런 식의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또 진실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실된 말의 에너지, 그게 진언이에요. 진언. 그건 이제 두 가지, 맹세할 때도 있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되게 재밌습니다. 말로 깨달음을 변증하려고 하는 뭐 이런 속성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왕 파순이 나타났대. 근데 그걸 뭐 한 방에 뭐 어떻게 제끼고 이게 아니고 맨 마지막 단계에 보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과거 생에 한 번 동안 좋은 일을 해서 지금 마왕이 된 거고, 나는 3대 아승기급 547생 동안의 보살도를 닦아서, 그러니까 희생을 해서 지금 이 상태에 왔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동아시아 같으면 그냥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과거 생에 착한 일을 한 건 네가 네 입으로 증명했지만
네가 과거 생에 그렇게 보살도를 했다는 건 주장일 뿐이지 않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지금 존재하는 건 너랑 나랑 둘밖에 없는데 라고 하니까 말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언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 깨달음을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은 언어를 초월했다 이렇게는 얘기하거든. 언어에 대한 초월인데 여기는 지금 마지막 깨달음과 관련된 과정이 언어라니까.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말이 막히니까 다른 방식을 쓰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참선하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딱 땅을 짚으면서 대지의 신이 나를 위해서 증명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그게 항마촉지인의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대지의 신이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증인을 세우는 바람에 파순을 이겼다. 되게 재밌는 설정이에요. 재밌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어떤 깨달음 구조에 있어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마왕을 물리치고 그게 마지막 단계였었고, 그 다음에 계명성 세뼈를 보다가 깨달음을, 세뼈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이제 진행 단계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설하실 때도 침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사성제 팔정도, 오비구를 제도할 때 썼었던 방식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제자가 이제 120살의 수바드라라고 하는 열반의 땅 쿠시나가라에서 만난 제자인데, 그 제자에게도 사성제 팔정도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계속하는 이런 문화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랑 관련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언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언어에 대한 신뢰와 비신뢰의 가장 큰 차이는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언어가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가 발전해 있고, 동아시아의 한자는 미개해서 이게 전달이 잘 안 돼, 의미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자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 중에서 한자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왜? 미개해서 그래. 미개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수의 사람들이 쓰는 거 말고, 뭐 동파문자나 뭐 이런 것처럼 소수의 사는 사람들이 써,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수십억 이상이 쓰는 문자 중에서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게 한자라니까.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그 옛날 그 고려짝 시대에 변형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게 상형 문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이 계속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자가 쉬운 문자였잖아요. 집의 우월성이 강력했으면 우리가 한글을 안 만들었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냥 쓰면 된다니까. 왜 우리 걸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봐. 우리도 답답했던 거야. 야, 이거 못 참겠다. 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계속 쓰고 있었지. 그러다가 세종이 고마하자 라고 해서 나온 게 한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한자를 계속 썼었으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다 라고 하는 그렇게.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뭐 로마나이즈로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조금씩은 구체적인 건 다르지만 기본 골격은 똑같잖아. 문자, 풀어쓰기 문자, 그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한자하고 한글하고 완전히 다른 걸 쓰는 거야. 단어를 한자로 바꿀 수는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 표의 문자, 표음 문자잖아.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 정도로 같은 그걸 계속 써오다가 이렇게 다르게 튀어나갈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 많이 불편했구나. 거기서 너네는 우리 조상들이야. 우리 조상들이야.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한글 정도만 됐어도 언어에 대한 신뢰라는 게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용이하지 않았지,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언어를 넘어서는 언부진의 입상의 진위, 언어를 넘어선 어떤 기호의 문제, 그 다음에 뜻의 문제, 말에 얽히지 않고 뜻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그 직관지입니다. 직관지. 예, 그래서 그 직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 여자의 촉, 이런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쓰면 신기지, 신기. 아니, 그 무당의 신기 말고, 이렇게 찍는 거. 너 그랬지? 뭐 이런 거. 그러긴 뭐 개뿔이 뭘 그래. 여자의 촉은 에이구, 씨, 뭐 개뿔이. 그렇게 촉 좋으면, 씨, 주식이나 코인을 해봐라. 촉은 무슨 개뿔이 촉이야. 대도 않는 거 촉 발휘하지 말고, 돈 되는데 촉을 좀 발휘해봐. 그래서 뭐 그렇게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도 문화에 보면 그 언어에 대한 신뢰 때문에 진실된 말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대. 진실된 말에는 에너지가 있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진실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살타태자 이야기, 아니면 가리왕 이야기, 인욕선인 이야기,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선인이 잘 참으니까 인욕이거든요. 인욕 잘 참는다고. 그래서 그 내용은 뭐 간단하잖아요. 그 뭐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인욕선이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더우니까 왕이 이렇게 계곡 쪽으로 나와서 궁녀들하고 놀고 있다가 인도는 뭐 흔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잠자는 거예요. 낮잠 자는 거죠. 덥고 이러니까 바람이 잘 안 붑니다. 인도는 저 숲이라도 그렇게까지 바람이 잘 안 불어요. 이건 인도가 평야라서 그래요. 인도하고 중국은 계속 제국, 그러니까 큰 나라가 되려고 했는데 유럽은 왜 찢어지느냐?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야가 크지 않아. 유럽도 평야입니다. 유럽도 평야인데 유럽은 산이 막는 부분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유럽은 갈라지는 속성이 더 컸고, 중국이나 인도 쪽은 모이려고 하는 속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걸 보면 그게 좀 재밌거든. 예. 그리고 중간에 뭐 밀림이나 사막이나 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단절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뭐 다 지배 영역 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왕은 이제 자고 왕이 여자랑 노는 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왕들은 여자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의외로 왕이나 황제들은 하도 흔해서 그래. 하도 흔해가지고 이게 그리고 튕기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튕기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튕기는 사람들을 몇 명 봤죠. 연산군 엄마, 장희빈. 이거 됐죠. 튕기다가 이거 됐죠. 성질 부리면 안 되죠. 근데 뭐 그렇게 다 하면 뭐 재미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국 황제들이 남자한테 많이, 그러니까 남색이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크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너무 흔해서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걸그룹 연예인 수준 아니야? 눈 뜨자마자 그런 애들만 계속 보고 있었죠. 눈 뜨면서 계속 그런 애들만 보고 있어가지고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서 별로 관심이 의외로 적어요. 그리고 그래서 왕이 차고 덥고 이러니까 그냥 조금 시원한 데서 차고, 그리고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있었던 그 궁녀들이 전부 어떤 수행자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 옆에 나무 밑에 수행자가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왕은 자고 심심하니까 가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난 그게 뭐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
그러면 왕하고 놀러 왔는데 왕이 자는데 그 옆에서 빠시락거리고 있을 수도 없고 빠시락거렸다가 한 칼 몰고 갔고 저기 가니까 저쪽에 나무 밑에서 수행자가 있어. 그러니까 야 저거 뭐지? 이러고 가보는 거지. 가봐가지고 이렇게 찝쩍거리고 있으니까 왕이 이렇게 잠이 깼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저거 보니까 저 영감이? 이러면서 시작된 거잖아. 그래서 너는 어떤 수행을 하니? 이랬더니 인용료 이렇게 잘 참는데 그럼 어떻게 참나 한번 볼까? 이러면서 좀 잘라냈죠. 이렇게 네가 어디까지 참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쪽쪽쪽쪽쪽 몇 군데 잘랐죠. 설정상으로는 뭐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뭐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과다출혈로 죽어요. 그리고 뭐 대화가 안 돼. 이거 한두 군데 잘리잖아. 야, 말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너 안 잘려봐서 그래. 내가 그래서 예전에 그 달마대사 얘기 때도 그랬잖아. 해가가 뭐 팔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야, 그 팔 자른 상황에서는 공부가 안 돼. 너 팔 한번 잘려봐. 그게 공부가 되나? 쉽지 않아. 그거는 다 상징적인 이야기지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의심 나시면 한 두어 개 자르고 상대 말이 들리는가 봐봐. 안 들려. 머리가 휙 간다니까 이게. 예. 그리고 좀 지나면 이 정도가 잘리면 과다출혈로 사람이 한 1.5리터에서 한 2리터 쏟으면 갑니다. 그 의식이 흐려져. 의식이 흐려지면서 죽어요. 그 과다출혈.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뭐 과장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리까지 자르고 이렇게 짝짝짝 잘랐는데 사람이 의연해. 그래서 이거 진짜 아니야? 진짜 제대로 된 엄청난 수행자를 내가 죽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 가서 얘기하잖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냐?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냐? 뭐 손가락 자른 것도 아니고 팔 잘라놓고 미안하다고. 야, 그게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당신은 진짜 분노하는 생각이 없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만일 내가 분노하는 생각, 그러니까는 화내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전혀 없었다면, 그렇다면 내 팔은, 내 몸이 훼손된 몸은 본래대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진실어예요. 진실어, 진짜 말, 참말, 참말, 진실된 말, 줄이면 진언입니다. 진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몸이 훼손된 몸이 회복되더라.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진실된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많이 나오는 게 저주, 축원에 반대되는 게 저주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도 저주 있잖아. 저주에 걸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고 보자는 놈 안 무섭더라. 우리는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언어에 대한 비실례예요. 그놈이 두고 보자고 이를 바득바득 하는 거야. 두고 보자는 놈 안 무섭더라. 이렇게. 이게 좀 잘 살려서 해야 돼. 그래야 더 약 오르거든. 그리고 우리 그거 있잖아. 뭐 장화홍련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 얼마나 특이하면 장화홍련으로 나오겠어. 우리 속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죽은 놈만 억울하다. 억울한데 뭘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초주나 이런 게 생각보다 이쪽 문화는 아니고 인도부터 저 유럽까지는 주술 뭐 그런 거에 엄청나게 많아. 그거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데 남자애들 그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주문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가 몰라. 그래서 그렇게 가는 문화 또 아니 그런 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논리 구조가 진실어라고 하는 거고, 진실어 줄이면 그게 진언 중에 하나예요. 진실된 말, 참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진언의 또 한 가지는 진실된 말을 진짜 어떻게 보면 언어 중에서 최고의 파동을 가진 언어를
농축해 놓는 거야. 그러면 뜻이 문제가 아니고 그 파동에 의해서 음악 같이 생각하시면 돼. 그런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뭐 안 그러면 음악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 노래 잘하는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그게 꼭 한국 노래가 아니더라도 감동을 받죠. 아니 내용을 몰라.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노래든지 뭐 샹송이든지 이런 거 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 그런데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르면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예전에 그 출가한 스님 중에 저랑 같이 있었던 스님 중에 원래 음악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러다 출가했어요. 근데 음악 선생님 뭐였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성악을 했었대. 성악하다 음악 선생님이 됐대.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한번 불러주겠대. 야, 근데 노래 되게 잘하더라. 확실히 성악하는 사람이 성량이 풍부해. 그냥 이렇게 기교로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울림통 자체가 커. 그러니까 차로 얘기하면 이게 배기량이 큰 거야. 대형 차의 느낌이 이렇게 딱 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가곡을 불러주는데도 가사가 안 들려요. 아니 가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곡 자체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걸 생각할 그게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노래 잘하더라. 근데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파동과 노래라고 하는 게 언어를 초월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서 들어도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꼭 피아노 연주나 이렇게 노래가 아닌 걸 사람 목소리가 아닌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목소리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건데도 그 의미 필요 없다니까. 대충 느낌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감동은 꼭 그 언어에서 오는 건 아니야.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 식으로 엑기스를 모아놓은 게 진언이야. 그러니까 진언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엑기스 진언, 파동과 관련된 엑기스 진언. 그래서 그 파동을 반복하면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각성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뭐 온마니 밤매옴, 아제아제 바라아제 별 뜻이 없어요. 큰 뜻이 없어. 오 연꽃 속에 많이 주여.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나를 각성시켜 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옴이지. 옴 붙었지. 옴이 무슨 뭐 태초의 시작이라는 등 오만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 비슷한 문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하나의 진언. 그리고 또 하나의 진언은 진실어. 진실된 말. 그러니까 사실이 100% 사실이 담겨 있는 진실어. 그렇게 두 가지를 진언이라고 그래요. 진언. 그리고 더 짧은 건 주. 더 짧은 건 주. 보통 사이즈는 진언. 긴 건 다라니. 주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육자 대명왕 진언이잖아. 온마니 밤매옴은. 그거 말고 주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사대주, 대비주, 이렇게 주 들어가는 것도 있네. 그제? 주나 진언이나 비슷해요. 근데 대비주는 왜 대비주라고 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다라니급이거든.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하듯이 다라니는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언이나 이런 계통 중에서 더 긴 거. 그래서 그거를 총지라 그래요. 좋은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두루 갖추. 그러니까 진언이나 주는 쇼츠라고 보면 돼. 유튜브로 말하면 쇼츠. 다라니는 우리 같이 이제 길게 하는 거지. 임팩트도 없고 그냥 길게만 더럽게 길고 이렇게 뭐 그렇게 가는 거. 근데 듣고 보면 뭐 그런 정도는 되겠다라고 하는 거. 진어는 이제 짧게 임팩트 있게 착착착 하는 거.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모르면 참어.
뭐 어쩌겠어. 뭐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진원과 다란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도 문화라더라. 동아시아에서는 언어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가 섞인 중국 문화에서는 언어나 문자를 넘어서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넘어서는 어떤 것. 그런데 말을 넘어서려면 말이 있어야 넘어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신성화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게 화두, 말의 대가리. 말 중에서 이 홀스 말고 그냥 이렇게 떠드는 말. 말 중에서 우두머리, 그러니까 최고봉, 화두. 그걸 공안이라고도 하거든요. 공안이라는 건 뭐냐면 공문서의 언어. 그러니까 그거는 신뢰할 만하고 권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별 얘기 없어.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뭐가 없어. 그래서 부적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범어로는 옴자고요. 한자로는 급급여율령입니다. 급급여율령. 옛날 공문서에 급하고 급하니까 빨리 처리해. 이거예요, 이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급행료 뭐 이런 거 지금은 별로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꼭 빨리 반드시 처리할 것. 급급여율령.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교적인 게 붙으면 이제 약간의 콜라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급급여율령 사바하 이렇게 돼 있어. 진짜야. 진짜야, 진짜.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부적책도 썼잖아. 그래서 부적이나 이런 거 잘 알거든. 그래서 동아시아는 언어의 문화가 아니고 그림의 문화. 그림의 문화, 언어를 넘어서는 그림, 그 다음에 초월하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인도적인 말의 문화가 불교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넘어선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득의 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넘어서서 뜻을 얻는다. 뗏목을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득의 망언. 그래서 진원과 다란이의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돼 있고 동아시아는 그림의 문화예요. 그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겠다. 언어가 워낙 부실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히랍에서는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 중간 단계, 우리가 현상에서 보는 진리를 모사한 제일 중요한 걸 수라고 생각했어요. 수학. 수는 답이 정확하대. 1 더하기 1은 2고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에서 가장 진리를 잘 모사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진리적 속성이 가장 큰 게 수라고 생각했어요. 인도나 저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언어라고 생각해요. 진실된 말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그 중간 단계를 그림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란이 수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아니면 엄만이 반매음을 하든지 그게 현상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서 진리로 가는 그 단계에서 그게 열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랍 사람들은 그걸 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처럼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동아시아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어. 그림, 부호, 어떤 신성한 부호. 그게 낙서 하도에서부터 출발하는 주역의 그림. 황하고 낙수에서 나온 그림들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그림 문화입니다. 그림 문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단한 철학적 그림이 태극기다. 태극기다. 그게 8쾌예요. 8쾌 정확하게는. 8쾌 중에서 4개만 뽑아서 그렇지 건태이진, 손감, 간곤 이렇게 해서 8개가 되는 거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곤감리라고 하는 거예요. 건곤은 하늘, 땅, 감리는 물과 불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 땅이라고 하는 기세간, 우리 세상에서의 가장 외연적 진료가 큰 것. 하늘, 땅 이렇게 잡고 현상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과 불.
이런 거 얘기하면 야 이게 고대 옛날 문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관념적인 게 아니거든 이게 지금. 눈에 보일 정도의 물건들인 거지 관념적인 게 아니야. 추상이나 상상이나 어떤 이론적으로 막 해서 어떤 구조를 내는 게 아니야. 이러면 다 옛날 거예요. 왜? 그런 정도 생각을 못 하던 시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 연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소박하던 시절 거. 그리고 철학적이고 막 이렇게 머리를 굴려야 돼. 한참 읽다 보면 막 머리에 쥐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표현 참 많이 했는데 대가리에 쥐난다. 오래간만에 듣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공부를 하는데 알았는지 못하 이거잖아 이거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다 뒤에 거예요. 다 뒤에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얘기도 사실은 좀 뒤에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이야기, 땅 속의 이야기 이거는 경험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고 1차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 그건 훨씬 뒤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천당과 지옥 얘기도 실제로는 오래된 버전들을 보면 땅 속에 있고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수평 세계에서 안쪽으로 가면 맨 안쪽에 서울로 얘기하면 맨 안쪽에 뭐 압구정동, 대치동 뭐 이렇게 좋은데 그쪽이 천당이고 변두리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까지가 서울 이런 데 가면 그게 지옥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뭐 거여동, 마천동, 의정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쪽이 약간 지옥.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밖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옛날 사람들은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면 왕궁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생각해봐. 한양 그러면 임금이 사는 데가 한양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양도성이 있어요. 이거 잘 너무 많이 파괴가 돼서 우리가 한양에 도성이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 하지만 도성이 있었으니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도림문, 북쪽에 숙정문이라고 하는 게 홍지문, 숙정문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있는 거예요. 사대문이 있는 거예요. 야, 담벼락이 없는데 성벽이 없는데 뭐하러 문 만들었겠냐. 성벽이 있고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인적 관리를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북쪽에 가장 메인 자리에 누가 사느냐? 왕이 사는 왕궁이에요. 경복궁, 창덕궁이라고. 위치가 그렇다고. 좌묘우사라고 해서 또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직단이 있어. 좌묘우사. 다 이게 있어. 구조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안쪽으로 갈수록 메인 자리고 그 성 밖에 사는 거는 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아도 서울이 아니지. 성 밖에는 서울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은 개쩌리들. 그렇게 가는 거야. 진짜야. 진짜.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성 안에 사는 정도의 교양인을 인이라고 하고 성 밖에 사는 걸 민이라 그래요. 민. 그래서 민초, 인민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의라고 하는 것은 인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민은 민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니고 시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공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소인, 대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중에서 도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대인, 그 다음에 도덕적이 없는 사람은 소인, 그리고 민은 교육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울에 살더라도 양반은 인,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쌍놈들은 교육 대상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특수한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쉽지 않아. 현실에서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민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민은 언제나 초하고부터 민초, 그것들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고 바람이 불면 풀이 넘어지듯이 그냥 시키는 대상이야. 이는 설득 대상이야. 지식인이고 문자를 아는 사람이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인민 이렇게 된 거예요. 인민. 그래서 인민이 같이 붙고 그 다음에 고스톱판 같이 되면서 민의 세상이 된 거지. 그래서 민주가 되는 거예요. 민이 주가 되는 쪽수주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글자에도 그게 다 나타나. 그래서 안쪽에 왕궁 근처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메인. 어떻게 보면 천당에 사는 사람이고 바깥쪽으로 그리고 성 밖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 수탈 대상도 되고 그다음에 보호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짐승들이나 이런 걸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 안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호랑이는 성 바깥쪽에 나오지 성문을 닫아버린다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들어와. 그래서 성 안에는 호랑이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지. 지금도 그렇잖아. 잘 사는 동네는 전기도 잘 안 나가고 눈 와도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고 도로에 열선 있고 그 다음에 치안도 훨씬 좋죠. 그리고 거리가 깨끗하죠. 계속 이렇게 쓸죠. 조금 같은 서울이라도 조금 못 사는 동네 가면 가로등이 나가도 이 자식들이 잘 안 바꾸고 있어. 있어.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도 저가 사는 오대산 이런 데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거기는 강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멧돼지가 나오죠. 멧돼지 나온다, 멧돼지. 고만 나오면 다행이다. 근데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 몰랐다. 제가 스님을 거기 월정사에 한번 모셨는데, 그 시칼 스님이라고, 시칼 스님 나오고 난 뒤에, 시칼 스님 온 뒤에 곰이 안 나와, 오대산. 곰들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주인이 왔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 이 동네는 주인이 확실하구나. 나는 빠져야겠다. 저쪽은 동대문은 이정재에게 먹혔다. 우리는 낙향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재밌잖아.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달라. 그래서 수평적으로 안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죽음의 세계를 갔다 온다. 천상 세계도 갔다 온다라는 개념이 있다. 예전에는. 그래서 전륜성왕이 되면 나중에 재석천하고 다이다이를 합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는다라는 설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옥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건전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사실은 수평 세계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천상보다 늦어요. 천상보다 늦어. 그러니까 하늘에 뭔가가 있다라는 설정이 더 오래된 설정이에요. 지옥보다 더 오래된 설정. 그렇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름 때문에 저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가끔 기상이변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굴곡되고 그러면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벼락치고 마른 번개 치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 세계에 무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지. 쉽게 말해서 저 윗집 부부싸움 하는갑다. 벼락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천둥치고 벼락치면 아유 저것들이 또 싸우네. 그렇게.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저 유목문화 쪽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유목문화 쪽에서 보면 우리는 벼락이나 천둥이 언제나 비 올 때 구름과 관련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왜? 구름이 있어야만 벼락과 천둥이 치기 때문에. 하지만 저 유목문화 지역에서는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벼락과 천둥이 쳐요. 마른 하늘에 진짜 날벼락이 치기 시작하는데 그건 기운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운이 충돌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지하게 신령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이 갑자기 벼락이나 천둥은 인간이 경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센 거예요.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아니 맞잖아. 물론 뭐 핵 이런 거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거 말고 자연에서 그냥 경험하는 걸로 벼락, 천둥, 화산이 제일 세고 이거는 비규정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원래 더 중요하지만 태양에 대한 숭배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모두 태양신은 어느 정도 등급이 있어. 태양신, 나, 아폴로, 그 다음에 뭐 인도신화에서는 수리야 뭐 이래가지고 다 어느 정도 급은 있지만 태양신은 최고신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유가 뭐냐? 태양과 달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얘네는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과관계상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있고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구름이 꼈을 때만 천둥과 벼락이 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산출을 한다고. 저러다가 한 방 때리는 거 아니냐? 예측이 가능한데 마른 벼락이 쳐버리면 이게 뭐지? 를 생각하게 돼.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 과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운들이 충돌하는 거고 뭐 정기적인 것들이 발생을 해서 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해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벼락이 사람을 심판하는 대상이었었어요.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절에 진짜 마른 하늘에서 이렇게 벼락이 촥촥 때려버리잖아. 그러면 야 그거 신기하지. 예, 그거하고 화산, 벼락, 천둥. 벼락, 천둥은 같이 가는 거잖아.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인간의 최고신들, 신화에서 최고신들이 대부분 이 벼락신. 그래서 제석천이 금강절을 가진 벼락신, 제우스 아스트라페를 가진 벼락신. 그리고 토르, 천둥의 신, 망치, 벼락신. 되게 재밌잖아.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저게 최강이라고 생각했구나. 기독교의 여호와, 걔는 누구냐면 시나이산의 화산신이에요. 화산신이에요. 걔 정체는 화산신입니다. 그 휴화산 됐을걸? 그래서 뭐 별일도 없어. 근데 지금도 저렇게 믿는 놈들이 있으니까 내가 보기엔 좀 답답하긴 한데 뭐 그러려네. 뭐 그 지팔자지. 토르를 믿든 무슨 뭐 지맘이지 뭐. 제 아버지가 철물 좀 하나. 뭐 망치를 왜 믿어?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 시나이산에 가서 쉽게 받고 뭐 이런 거 하잖아. 아이고 아무리 뭐 화산이든 벼락이든 그 쉽게 이거 석판에다 쓰기는 쉽지 않다. 지가 쳤겠지. 그러니까 영감님 오래 있다 내려오는 거요. 뭐 그리고 바로 신이 써주면 바로 출력해서 나와야지. 다 그게 다 있어. 딱 보면 견적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서 상공에 천상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설정이 더 오래 그러니까는 제일 오래된 설정은 지상에 다 있다. 지상에 다 있다. 그래서 중앙에 메인 지상 중에서 중앙에 가장 메인 관역으로 얘기하면 맨 가운데 10점짜리 화살로 치면 그 정곡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올림푸스산 그다음에 수미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최고신이 사는 거야. 그리고 시대가 조금 더 뒤로 가면 그 위로 천상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상에 무언가 있다 쉽지 않아요. 지하에 지옥이 있다는 설정은 진짜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지옥하고 지옥보다 더 늦게 만들어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옥과 연결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옥에 대한 생각이 있은 뒤에 연결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용궁입니다. 용궁 바다 안에 용궁 몰라? 심천이 갔다 온대. 왜냐하면 지옥이 생각보다 설정이 어려운 이유는
땅을 파면 꽉 차 있어. 저게 어떻게 존재하겠냐? 그럼 동굴이에요. 동굴 같은 구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 땅에 차여 있는 상태에서 뭔가 존재하기는 어렵잖아. 서유기 이런 거 봐봐. 그러면 용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 별주부전이나 이거 다 마찬가지. 어느 정도 들어가면 공기층이 나옵니다. 아, 맞아. 공기층에 설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용왕하고 대화를 하려면 물이 다 차 있어. 이렇게 대화하냐? 어떻게 대화할 건데? 생각을 해봐.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럼 물고기는 그 용왕 밑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떡하냐고. 야, 그거 뭐 폐로 숨 쉴 수도 없고, 고래 외에는, 고래하고 그 거북이, 자라 이런 애 몇 놈 외에는, 야, 그거 공기층 생기면 걔네 다 죽는다. 도다리 이런 애들 숨 못 쉬어 죽어.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런 설정이 쉽지 않다니까, 생각이. 예. 그래서 왜 지옥 설정이 나오냐면 원래는 바깥쪽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쪽은 좋은 사람들, 바깥쪽에 쩌리들, 그 개비, 그 쩌리들, 개쩌리들 사는 게, 그리고 그런데 야만인들이 살아요. 그게 이제 지옥과 관련된 모티브들이거든. 야만인들이 이제 죽이는 거지,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악으로 규정된 사람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있었어. 왜 서부 영화에 보면 그게 저 아파치라든지 이런 그 인디언들 있잖아요. 그럼 뭐 머리 가죽을 벗긴다는 둥 뭐 이런 설정들이 계속 나오잖아. 물론 그런 것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총에 맞서야 되는 활을 든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용감한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누구냐면 안중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걸 뺏겼어. 그리고 쟤네는 더 강력하고 고등한 무기로다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 약탈당하고 있어. 우리 생존 자체가 위험해. 거기서 누군가 활을 들고 맞서서 싸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야. 그러니까 왜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도를 쏠 수밖에 없었는가에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지가 산다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경호라는 게 다 있는데 그런 이토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진짜. 이토는 일본 화폐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사람이 경호가 안 됐겠어?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나서 산다라는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용기가 있거나 미쳐서가 아니고 전달하려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고, 아파치들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부 영화를 보면 이게 완전 악으로 규정돼서 나오지.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지금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의 전쟁하고 똑같은,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먹고 들어오면서 계속 뽀개고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안중근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대다수의 용기 없는 사람들은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밀리고 있겠지. 그러면 대등 관계냐? 대등 관계가 아니죠. 무기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그게 대등 관계야? 그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어떤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었던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약탈하게 되는 거고, 그들은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해요. 그게 악으로 규정된다니까, 대부분. 그래서 변방 쪽에 가면 지옥, 악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서도 그거 있잖아. 지금 저 우리 사이렌 뭐 이런 거 있잖아. 저 스타벅스 그 인어 같은 애 있잖아. 그 사이렌이잖아. 그런데 설정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항해하는 사람들을 목소리로 유혹해서 지정신 아니게 만들어서 싹 털어먹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귀를 막고 결국 가가지고 걔네를 다 조져버리죠. 근데 그게 약탈에 신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중해의 패권과 관련해서 여러 도전자들이나 도전자라기보다는 그쪽에 그냥 살고 있는 애야. 그런데 얘가
약탈자로 가는 거야. 마치 콜럼버스 그 아메리카 가듯이 약탈자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저항을 하겠지. 뭔가 모종의 저항들이 당연히 있겠지. 그런데 그거를 결국 우리가 기지로 싹 조졌어요. 이 뜻이거든.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을 악으로 적어버리죠. 저것들은 반인반수의 악. 그래서 당연히 죽여야 될 놈들. 이렇게.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들은 왜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 일제에 있었고 우리가 개쩌리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안 죽어는 테러리스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동이 일어나면 나중에 빈라덴이 의사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빈라덴 의사가 될 수도 있지. 아니야. 이건 정의가 아니고 세력의 문제인 거예요. 세력의 문제인 거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라덴도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조단위 재산이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땅굴 속에 들어가서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었을까? 뭔가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 우리 같으면 조단위 재산이 있으면 미국 가 살겠다. 미국이나 유럽 가 살겠다. 돈 쓰는데 눈치 안 보고 그냥 써도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걸? 그 사람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특별히 노동 안 해도, 야, 조단이 있으면 노동 안 해도 돼. 노동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데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그 몇 명한테서 대장 노릇 해봐야 뭐 하겠어, 사실. 그 거지 같은 집단에서 대장 노릇 하는 것보다. 참. 뭔가 메시지는 있었을 건데 우리는 미국식의 시각만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잘못됐어요. 그렇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뚜렷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된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구성된, 그러니까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설되지 않았다. 그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죽으면, 그 누설되면 끝나는데 모든 역모 사건을 역사에서 보면 대부분 다 지금 불안하니까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다음을 보시죠. 이러면 다 누설돼. 근데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한 게 하나도 누설되지 않고 미국의 정보망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들에게는 설득 구조가 굉장히 강렬한 단결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 왜? 우리는 미국 시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하고 할 때 그 정도의 단결력이 안 나와요. 미안한 얘기로. 그 얘기는 뭔가 확실한 이렇게 동의가 될 만한 많은 사람이 동의가 될 만한 그런 결합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언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중근이 어떠한 경우든 간에 암살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단지 우리에게는 그 암살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과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쪽을 더 비중 있게 보는 거고. 일본은 동의하겠나? 일본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일본은 모르겠는데 내가 일본 사람이면 동의 안 한다. 암살이지 뭔 헛소리.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봐야 암살이지. 말로 해야지. 야, 말로 못하니까 그렇게 했지. 그건 이제 우리. 너네가 말할 기회를 주냐? 이건 우리.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가자지구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로 하면 되잖아. 야, 말할 기회를 주나? 밖에서 드론으로 그냥 쏴버리던데?
그런 정도. 그리고 뭐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잔인하지. 정의란 무엇인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그 잡을 때도 이번에도 그 공격해서 그 죽일 때 그 하마스 수자인가 뭐 죽일 때도 지하까지 그냥 싹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건물이 위에 있었는데 그럼 그 건물에는 일반인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냥 날려버리잖아. 그러면서 자기네는 정당하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거 뚫고 들어가면 돼. 군인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만 죽이면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할까 봐요. 위에서 때려버리면 폭탄으로 위에서 눌러버리는 게 사망 확률이 없어요. 자기네는 그러니까 전혀 나는 피해 안 보고 민간인이 죽든지 간에 우리 군인의 피해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게. 시가전으로 해서 들어가면 당연히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민간인이든 지랄이든 그냥 다 눌러버리겠다는 거죠. 벙커버스터로 해가지고 눌러버리겠다는 거거든. 그 위에는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정의인가? 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지하에 땅 파고 들어가서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 쉬운 설정 아니라더라. 그리고 이 설정은 언제 나왔느냐? 기원 전후에 나온다더라. 그건 확실해요. 제가 그거를 논문들을 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분명히 용궁 구조도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궁 구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용왕만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서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별주부전에 생각하는 진짜 용궁이 있고 신하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구조들 있잖아요. 훨씬 구체화된 구조들. 이런 설정은 지옥 설정이 어느 정도 되면서 아마 갖춰졌을 것이다. 왜? 비슷한 논리 구조거든, 이게. 비슷한 논리 구조거든. 그래서 그렇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용궁 이야기 보면 거기는 민물고기하고 저 바다고기가 자꾸 섞인다. 그거 주의해야 돼. 그거 주의해야 돼. 민물고기 바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민물 용궁이 있고 바다 용궁이 있어야 돼. 근데 민물 용궁은 평수가 클 수가 없어요. 바다 용궁이 좋아. 바다 용궁이. 예, 근데 이제 바다 용궁은 압력이 심해가지고 그 바다 쪽에 내려가면 야, 쉽지 않아. 그럼 다 짜부되는 거야. 용이고 지랄이고 가는데 다 짜부돼. 넙치같이 아씨 이러면서 그 압력이 얼마나 높은데.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거북이는 용궁까지 가기 쉽지 않아. 거북이나 고래는 깊이 잠수할 수 있는 어종이 아니에요. 걔네 숨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못 내려간다니까. 야, 내려가면 숨 막힌다. 내려가면 숨 쉬러 올라갔다. 야, 씨, 너무 멀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용궁이 깊으면 거북이 못 내려가. 그 토끼 거기 가다가 토끼는 토끼고. 죄송합니다. 별주부전에서 토끼잖아. 죄송합니다. 그만할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래서 원래는 중앙 쪽에 있었고 변방 쪽으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수직적으로 또 바뀐다더라. 그런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진언주 이거는 언어에 대한 신뢰성이 나온 거고 그 진언에는 강력한 거는 두 종류가 있다더라. 하나는 참된 말 진실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엑기스 개념이 있다더라. 그리고 종합 선물 세트로 되는 게 다란이라더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몸을 진동시키고 그 에너지를 각성시키면 그게 진리에 이르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기본적 구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